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새아버지는 딸을 바보라 불리던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죠. 모두가 조롱하던 첫날 밤 남편의 행동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바보 남편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린입니다. 27살이고 지금 병원 6층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만이 가득했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제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58살인데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시죠.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고 빌딩 관리사무소에서도 일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면회 시간이 되자 저는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말랐어요. 제가 그 손을 잡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죠. 하리나.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가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내 새아버지를 믿어보자. 새아버지, 오성택이라는 분이에요. 어머니가 재혼하신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분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가예요. 어머니보다 2살 위시고 겉으로는 자상해 보이시죠. 그런데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 그분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고 할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리나, 넌 아직 어려. 혼자서는 힘들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리나, 앉아봐.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하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이미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아버님,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새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리나, 현실을 봐야 해. 지금 상황으로는. 그때 새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신중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성그룹 김 회장님과 오랜 인연이 있거든. 그분 차남이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 내가 그 집에 시집 간다면. 새아버지는 잠깐 멈추시더니 계속하셨습니다. 내 엄마 치료비 전액을 내가 내줄 수 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이요? 치료비 때문에요? 아버님, 그게 무슨. 할인아, 시간이 많지 않다. 내 엄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새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봐. 어차피 너도 언젠가는 결혼해야 하잖니. 그리고 혜성그룹이면 좋은 집안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이 거래라니요. 그것도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가늘어진 손과 새아버지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랑 없는 결혼. 그것도 돈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라기보다는 간소한 원피스에 가까웠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거든요. 양가 가족들만 모인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볼에 마지막 파우더를 발라주고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신부답게 예뻐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드레싱룸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새아버지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계셨죠.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오늘만큼은 기뻐 보이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할인아, 정말 예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그 순간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이 결혼 정말 해야 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죠. 할인아, 엄마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이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새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혜성그룹은 좋은 집안이다. 이준 씨도 마음씨가 착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예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새아버지의 팔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단상 앞에 서 있는 신랑을 보았습니다. 강희준, 32살이라고 들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분이었죠. 정장이 잘 어울렸고 얼굴도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너무 순수해 보였거든요. 마치 아이 같은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제가 그분 옆에 서자 이준 씨가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예쁘다. 누나라고요? 저보다 5살이나 많으신 분이요?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아니, 악몽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이준 씨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죠.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대답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준 씨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이었죠.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달라고 하자 그분은 서툴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말로 마음이 아이 같구나.
새아버지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했는데. 결혼식장을 나서면서 혜성그룹 회장님이 새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계셨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어 보이시는 분이었죠. 성택 씨, 고맙네. 이준이를 잘 부탁하네. 회장님, 저희 할인이가 잘하겠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현실을 느꼈어요. 이 결혼은 정말 거래였구나. 신혼집은 혜성그룹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넓고 깨끗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이준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만화를 보면서 혼자 웃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음식을 차려놓자 이준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와, 맛있겠다. 정말 아이 같은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죠. 누나 요리 잘하네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너무 순수해서 안타까웠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혼 첫날 밤이니까요. 그런데 이준 씨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이준 씨가 들어왔어요. 잠옷을 입은 모습도 어린아이 같았죠. 그분은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갑자기 이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까까지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누나. 네. 이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죠.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준 씨,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준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내가 그때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뭐요? 이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 엄마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준 씨와 어머니가 무슨 관계라는 건가요? 이준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이준 씨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준 씨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침실에 혼자 남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결혼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좋은 것은 아닐 거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이준 씨는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죠. 얼굴에는 아직 어젯밤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는 말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준 씨가 일어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 후 이준 씨가 눈을 떴습니다. 담요를 벗고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평상시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이준 씨,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 씨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어젯밤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순간 이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토스트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젯밤요? 네. 우리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이준 씨가 이마를 짚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니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간절했거든요. 이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더니 힘들어했습니다.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준 씨, 제발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준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기억이 뒤엉켜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이준 씨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중년 여성이 서 계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준이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셨어요. 이분이 강희준 씨의 어머니구나. 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으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이준 씨는 방에 들어가 있었죠. 이준이는 어디 있니? 방에서 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인아, 이준이가 어젯밤에 이상한 말 하지 않았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상한 말이요? 그 아이가 가끔 그래. 기억이 뒤섞여서 이상한 소리를 해.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셨어요. 그랬구나. 역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인아, 사실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었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준이와 내 어머니 사이에 인연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떤 인연이요? 그 아이는 내 어머니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가 요양원을 운영했다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요양원을 운영한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인아, 내가 모르는 일이 많구나. 어머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춘 후 계속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작은 요양원을 운영했었어. 너를 대학에 보내려고 시작했던 거야.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대학교 2학년 때쯤 어머니가 갑자기 여러 일을 하신다고 하셨었죠. 그때가 요양원이었구나. 이준이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어. 착한 아이였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정말 잘 돌봤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 무슨 사고요? 요양원 뒤편에 작은 연못이 있었거든. 어떤 할머니가 그곳에 빠졌어. 시어머니가 말을 잇기 힘들어 하셨어요. 이준이가 할머니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준이를 구하려다 물에 빠졌어. 엄마가요? 다행히 둘 다 구조됐지만 이준이는 그때부터 저렇게 된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와 이준 씨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뇌에 손상을 입었어. 기억도 뒤섞이고 정신 연령도 낮아졌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일로 요양원을 접었어.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책하셨는지, 왜 새아버지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지. 어머님, 그럼 이 결혼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이준이를 잘 부탁한다고. 당신 때문에 저렇게 됐다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우리가 내는 게 맞지. 이준이 때문에 내 어머니가 아프게 된 거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이 결혼을 원하셨던 거였어요. 할인아,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준이는 좋은 아이야. 비록 지금은 저렇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이준 씨가 방에서 나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울었어요? 이준 씨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누나, 미안해요. 어젯밤에 이상한 말 했죠? 이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이 같았어요. 이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을 하면서 새로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이준 씨를 희생시킨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준 씨 때문에 아프게 된 걸까요?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에는 너무 많은 아픔이 얽혀 있다는 것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 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는 계속 늘어났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는 중환자실 비용,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숫자를 보면 현기증이 났죠. 할인아, 이번 달 병원비가 나왔다. 새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더라고요. 네, 아버님. 3천만 원이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달보다 또 올랐네요. 혜성그룹에서 입금해 준다고 했으니 내가 먼저 처리해 두겠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비가 밀렸다는 거였죠. 보호자분께서 입금 약속을 안 지키고 계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저는 황급히 새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죠. 집에 가보니 새아버지는 없었어요. 이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새아버지가 병원비를 받아서 사라진 거였죠. 저는 급히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혜성그룹에서 입금된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액이 출금되어 있었죠. 새아버지 명의로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준 씨에게 말했어요. 이준 씨, 저희 어머니 병원비가. 이준 씨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만화를 보면서 혼자 웃고 있었죠. 누나, 이거 재밌어요.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이준 씨,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저희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해요. 혹시 시어머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준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치료비요? 엄마가 아파요? 네, 많이 아프세요. 이준 씨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바라봤죠. 누나, 엄마가 아파요? 네. 어디가 아파요? 폐가 아프세요. 이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저는 이준 씨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준 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고
함께 산책도 했죠. 이준 씨는 순수했어요. 아이처럼 웃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누군지도 헷갈려 했어요. 누나, 이름이 뭐예요? 할인이에요. 할인 누나 예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준 씨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죠. 할인 씨,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날의 연못,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떤 연못이요? 요양원 뒤편에 있던 연못이요. 이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어요. 그날 할머니가 빠졌을 때 이준 씨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로 뛰어들었어요. 할머니를 구하려고. 네. 그런데 그때 이상했어요. 뭐가요? 이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혼자 빠진 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밀었다고요? 네. 분명히 봤어요. 이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검은 양복이요? 네. 키가 크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남자가 할머니를 밀고는 도망갔어요. 저는 할머니를 구하려고 뛰어들었고 이준 씨가 머리를 감추러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누나 엄마가 저를 구하려고 들어왔다는 것만.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라니. 새아버지 오성택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항상 검은 양복을 입으시거든요. 이준 씨,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세요? 이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흐릿해요. 하지만 잠깐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목소리는 기억나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새아버지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 누나 엄마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누나 엄마가 물에 빠진 저를 구하러 오실 때 그 남자가 말했거든요. 이준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미수가 위험해. 들어가지 말라고. 미숙이요? 어머니 이름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고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거예요. 이준 씨,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이준 씨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더니 신음을 냈어요.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더니 다시 평소의 이준 씨로 돌아갔어요. 누나, 저 왜 이래요? 머리가 아파요. 저는 이준 씨를 침실로 데려다 재웠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혼자 생각했죠. 새아버지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어머니와 미리 알고 지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재혼도, 제 결혼도, 치료비 사기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새아버지가 어디에 있든 찾아내서 물어봐야겠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준 씨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눈으로 잠들었어요. 내일부터 모든 걸 뒤집어 엎겠다는 각오로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로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했거든요. 석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인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엄마. 왔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죠. 할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쉬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연못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준 씨가 말했던 그 연못이었거든요. 이준이가 기억하고 있구나.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엄마,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연못에 빠진 건 사고가 아니었어. 몸서리가 쳤어요. 누군가 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새아버지가 그랬어.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새아버지가요? 성택이는 그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어. 요양원 부지를 노리고 있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그 비밀을 알았나 봐.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준이가 할머니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 그 착한 아이가.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아이를 구하러 간 건 나야. 하지만 내 새아버지가 나를 막았어. 막았다고요? 돈 때문에야. 이준이가 죽으면 사고 은폐가 쉬워진다고. 저는 입을 막고 말았어요. 너무 끔찍한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들어갔어.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 이준이는 이미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럼 남편은 그 사고로 그래, 그 아이는 날 구하려다 다쳤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뇌에 물이 차서 저렇게 된 거야. 어머니가 더욱 세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널 위해 그 집안에 시집 보냈다. 엄마, 내 남편은 날 살린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준 씨는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다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준이한테 잘해줘. 그 아이는 착한 아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옆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화장실에서도 울었죠. 이준 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 씨를 진짜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제 가족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새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진실을 밝혀내고 이준 씨와 어머니께 사과를 받아내야 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이준 씨를 제대로 돌보고 어머니도 잘 모시겠다고요. 그리고 새아버지가 저지른 일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일주일간 새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시공업체, 어머니의 지인들까지 모두 수소문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한 건설 현장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죠. 오성택은 현장 사무실에서 도면을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검은 양복을 입고 계셨죠. 예전처럼 점잖아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분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아, 여기는 어떻게? 아버님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서요. 무슨 말? 새아버지가 도면을 접으며 물어봤어요. 표정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연못 이야기요. 그 순간 새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 연못? 이준 씨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요. 새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바보가 뭘 기억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를 밀어뜨린 것도, 엄마를 막은 것도 다 기억해요. 새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증거라도 있나? 뇌손상 환자의 증언을 누가 믿겠어? 너무 뻔뻔한 태도였어요. 엄마도 기억하세요. 의식을 회복하셨거든요. 그제야 새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미숙이가? 네. 그날 일을 다 말씀하셨어요. 새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다시 비웃었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사과하세요. 엄마와 이준 씨에게요. 사과? 새아버지가 크게 웃었어요. 비아냥거리는 웃음이었죠. 할인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계획이요? 내 엄마와 결혼한 것도, 너를 혜성그룹에 시집 보낸 것도 다 계획이었어. 새아버지의 목소리에 음흉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들고도 날 또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겼다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구나. 새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난 그냥 기회를 잘 이용했을 뿐이야. 기회라고요? 내 덕에 돈도 벌고 부도도 면했지. 고맙다고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 치료비는요? 그거 내가 다 썼지. 사업 자금으로.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원래 죽을 운명이었어. 난 그냥 조금 빨리 만들어준 것뿐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과하세요. 안 해. 새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하겠어요. 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새아버지가 다시 비웃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지난 일주일간 모은 자료들이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새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님 비자금 자료예요. 요양원 부지 매매 관련 서류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어머니의 지인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새아버지가 여러 부정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이준 씨 사고 당일 CCTV 영상도 구했어요.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새아버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 말이었죠. 새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뭘 어떻게 알아낸 거야? 아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좁아요. 저는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자수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신고하든지. 새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인아, 잠깐.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정말로 경찰서에 갔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제출했죠. 그리고 이준 씨와 어머니의 증언도 녹음해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어요. 새아버지의 여러 부정행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사흘 후 새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도망간 후였죠.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새아버지는 도시를 벗어나려다 사고를 당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거였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었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새아버지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죠.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 새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하리나,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어요. 네, 내가 신고한 거구나. 네. 새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너는 내 엄마 딸이야. 잠깐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하셨어요. 하리나, 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게 새아버지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새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사과도 진정한 반성도 하지 못한 채로요. 저는 장례식에 갔어요. 하객은 거의 없었죠.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함만 남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이준 씨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새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이준 씨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준 씨,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앉자 이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순진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하린 씨, 목소리도 달랐어요. 낮고 진중했죠. 네. 기억이 돌아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억이요? 이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연못에서 있었던 일, 모든 게 생각나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떻게 오성택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요. 마치 막혀 있던 것이 뚫린 것 같았어요. 이준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동안 정말 답답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다는 느낌만 있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준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할머니들을 산책시켜 드리고 있었죠. 이준 씨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박수님 할머니가 연못 근처에서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불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뭘 보셨던 걸까요? 오성택 씨가 연못 주변에서 측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공사 준비인 줄 알았는데 이준 씨가 잠깐 멈춰서 물을 마셨어요. 할머니가 그분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부지가 팔릴 예정이라는 걸 아시고 반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오성택 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를 밀어뜨렸어요. 갑자기요. 저는 입을 막았어요. 이준 씨의 증언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저는 바로 뛰어들었어요. 할머니를 구하려고요. 그런데 물속에서 할머니를 붙잡고 있는데 정미숙 씨, 하린 씨 어머니가 뛰어드시려는 거예요. 이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성택 씨가 어머니를 막았어요. 위험하다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분을 뿌리치고 물에 들어오셨죠. 엄마가 그때 저는 할머니를 물 밖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힘이 다 빠져서 이준 씨가 머리를 감쌌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 안 나시죠? 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이 상태였어요. 이준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너무 슬펐죠. 그래. 그날 난 당신 엄마를 구하려다 쓰러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준 씨, 하린 씨,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할머니를 구했다면 어머니가 물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준 씨가 뭘 잘못하셨어요? 할머니를 구하려고 한 것뿐인데요. 하지만, 그럼 이제야 당신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준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준 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몰랐어요. 이준 씨가 당황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하린 씨,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 해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그동안 이준 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엄마를 구해주시고 할머니도 구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준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하린 씨, 괜찮아요.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나요? 이준 씨가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잘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준 씨, 저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이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기억을 잃기 전에도요. 정말요? 네.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뻤어요. 비록 거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준 씨를 껴안고 펑펑 울었죠. 이준 씨도 저를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미안해요, 이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기억을 잃어서 당신을 힘들게 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고 계셨죠. 엄마. 저는 깜짝 놀라서 이준 씨에게서 떨어졌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가가 촉촉했죠. 하리나, 이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따뜻했어요. 네, 엄마. 이제야 내 죄가 조금은 씻긴 것 같구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시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준이 기억이 돌아와서 그날 저녁 우리는 네 명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이준 씨는 기억이 돌아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투도 어른스러워졌고 행동도 차분해졌죠. 하린 씨,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식사 후 이준 씨가 제게 말했어요. 저도요. 진짜 남편으로 생각하고 잘할게요.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도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준 씨는 더 이상 거래의 상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이준 씨도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고요.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완전히 회복되신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죠. 휠체어 대신 지팡이로 걸으실 수 있게 됐고 목소리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와 이준 씨가 진짜 부부로 다시 서약하는 날이었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예식이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 그리고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죠. 이번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요. 이준 씨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기억이 돌아온 후로 더욱 성숙해지고 다정해졌죠. 매일 아침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저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주례사의 질문에 이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예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가 저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리나, 이준아,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울고 계셨어요. 이렇게 된 걸 보니 정말 다행이야.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끼리 조촐한 파티를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죠.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신데도 기꺼이 해주셨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딸 결혼 음식은 엄마가 해줘야지. 어머니의 미소가 정말 밝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준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하린 씨,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이 결혼은 거래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기적으로 끝났어요. 제 말에 이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 그러더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난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어요. 이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도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정미숙 씨,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네, 정말 가족이에요. 그 순간 세 사람이 서로를 안고 눈물 지었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죠.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사랑으로 귀결됐어요. 하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많이 미안했어. 너를 그런 상황에 놓게 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그날 밤 이준 씨와 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준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린 씨는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노력한다면요. 이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몇 달 후,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여셨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운영하시는 거였죠. 두 분이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준 씨는 원래 하던 일로 복귀했어요. 건축 설계 일이었는데 기억이 돌아온 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 카페를 도우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 4명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앞서 걸으시고 저와 이준 씨는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죠. 하리나, 이준아. 앞에서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사진 찍자. 우리는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미안함으로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완성됐다는 것을요. 용서가 때로는 가장 큰 복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새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저희는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기적이요.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